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 학교 밖 청소년 수당이 3월부터 지급될 전망입니다. 월 20만 원, 유해업소에 사용할 수 없는 클린카드 충전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교육정책이 학교 안 청소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진 상황에서 이번 정책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일정 부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월 7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성동구 뚝섬 승마장 활용 방안으로 계획됐던 도서관 건립이 무산될 전망입니다. 과학문화미래관만 예정대로 추진됩니다.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수탁업체인 참여원에 대한 재심사가 이달 중 이뤄집니다. 재위탁이 적절한가가 중점 심사 대상입니다. 서서울고속도로 구로구 지하 통과 구간인 온수터널에 대해 인근 주민들이 안전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대흥동에서 창전동으로 있는 경의선 숲길공원 연결로 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신축 건물과의 연결 통로도 조성됩니다. 지난해 서울시와 성동구는 여러 차례에 걸쳐 서울숲에 과학문화미래관과 명품도서관을 짓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확인된 바로는 도서관 건립은 계획에서 철회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도에 조성엽 기자입니다. 지난해 3월 열린 서울숲 일대 기본구상 발표 현장입니다. 이날 3표 레미콘 이전 용지에 과학문화미래관을 짓는다는 것 외에 또 다른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음과 먼지 등으로 민원이 들끓었던 서울숲 뚝섬 승마장 활용 방안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원호 구청장과 서울시는 뚝섬 승마장 용지에 명품 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숲과 어울리지 않는 승마장을 조속히 이전하고 우리 아이들의 꿈이 자라는 도서관을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 역시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 서울숲 도서관 건립을 약속했습니다. 서초구에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맞먹는 대규모 도서관을 만들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가 이와 관련해 도서관 용지 선정 용역을 발주했는데 여기에 서울숲은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숲 용지는 사실상 도서관 건립 계획에서 철회됐다는 것. 시 관계자는 서울숲엔 이미 대규모의 과학문화미래관이 들어서기로 한 만큼 지역균형 발전 차원에서 도서관은 다른 곳에 짓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포스카고와는 이제 과학관이 또 같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두 개가 같이 들어가게 되면 서울시 이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제 그게 정당하냐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부지를 저희가 좀 그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좀 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접한 일부 주민들은 서울시와 성동구청 게시판 등을 통해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중 도서관 건립에 대한 부푼 꿈을 안고 있었던 만큼 주민들의 불만은 쉽사리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지난달 적격 심사에서 재위탁이 의결된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의 수탁업체인 의료법인 참여원이 다시 심사대에 오릅니다. 구청 감사 결과 심사 과정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달 중 재심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강남구청의 위탁을 받아 의료법인 참여원이 운영하고 있는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지난달 5일 적격 심사에서 현 수탁업체에게 올해 4월부터 3년간 재위탁이 의결됐습니다. 강남구 의회에서는 시설 운영비 납부와 선채용 인건비 과다 지출,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구청과 법정 다툼까지 벌인 업체를 대상으로 한 심의가 적절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강남구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와 강남구립 노인전문병원 운영관리 위수탁의 세부협약서 제17조에 의하면 수탁자가 관계법령 위반 행위, 구청장의 지시 불이행 등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관계법령이나 조례 그리고 협약서의 위반 사항이 있으면은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결과 나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를 감사 결과를 보고 조치를 취하겠다던 강남구. 결국 지난달 28일 재심사가 결정됐습니다. 조례에선
구청 관계 공무원이 심의에 들어가게 돼 있지만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강남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번 달에는 해야지 만약에 이제 그 부적격으로 나오게 되면 공모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요.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이제 해야지 일정에 맞출 수가 있어요. 재심사 절차에 들어간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수탁업체 선정 문제. 적격 심사 과정에 잘못이 인정된 상황에서 일부 직원의 문책성 인사와 함께 변상금 부과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최근 착공한 GTX-A와 관련해 노선 통과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 여러 차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의 지하 공간을 활용한 대규모 토목 공사가 늘어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로구에서도 대규모 택지지구 아래로 고속도로가 계획되면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곳이 있는데요. 바로 항동지구 얘기입니다. 노선 철회 운동을 벌이고 있는 항동지구 현안 대책위의 강선인 부위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몇 차례 보도해드린 적이 있는데 처음 들으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먼저 항동지구 이슈의 쟁점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항동 주민들은 광명-서울 고속도로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은 사회 기반 시설에 따른 민간 투자법에 의해서 지금 03년도부터 계획이 시작된 사업이고요. 예. 07년도에 노선이 수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노선 자체는 저희 아이들이 다닐 초등학교, 유치원 그리고 중학교를 관통하고 있고요. 주거 밀집 지역인 택지지구를 또한 직상부로 관통을 하고 있어서 예. 매우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저희가 불안감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들이 안전에 특히 의문을 가진 거는 이 온수터널의 환경 영향평가 시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구체적으로 네네.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03년도에 계획이 수립되었던 처음 노선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그 노선 수립 당시에는 양천지구와 그리고 다른 택지지구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수립이 되었었거든요. 네. 천왕지구 쪽을 노선을 통과하는 곳이었는데 그 노선 두 곳이 2004년도와 5년도에 택지지구로 수립이 되면서 주거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다시 한번 항동지구 쪽을 통과하는 노선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현재 2018년도에 고시 승인이 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근 10년간의 공백 기간이 있는 동안 마찬가지로 항동지구도 택지지구로 변화가 되었고 또한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지금 탈바꿈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네. 노선이 이미 승인이 되었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선행이 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같은 맥락에서 논점을 다뤄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 그냥 강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고 있는 것에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자, 그런 이유로 그동안 네. 주민들이 모여서 집회도 여러 번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 국토부 등 네. 공사 관련 기관에서 특별한 반응은 있었습니까? 저희가 지난해 2018년도 10월 13일에 청와대 앞에서 대규모로 집회를 열었습니다. 예. 저희 주민들 1000여 명이 가서 지금 저희가 집회를 했고요. 노선 철회, 노선 변경을 요구를 했습니다. 또 지난 12월 25일에도 또한 아이들이 직접 나와서 고사리 손을 맞잡고 저희가 이 항동지구를 따라 걸으며 저희가 집회를 열었는데요. 국토부 측에서는 저희들의 주민들의 이 불안한 심리를 단지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라고만 지금 여기고 있어서 예. 저희와 지금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노선 자체 변경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네. 노선 철회를 또한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국토부에서는 이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저 안전하지 않다라는 주민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한 안전평가를 다시 한 번 더 시행하겠다라는 논조로 계속 지금 저희와 소통 상황에서 지금 어떤 거리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 대책위와 주민들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길 바라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는 사실 본질적으로 돌아가서 이 노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남북 간 종단하는 정치 기류에 따라서
꼭 그 미싱된 구간을 연결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또는 사업이 먼저 선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변하게 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반영이 없이 그대로 강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노선이 대체 저희들의 아이들의 희생을 강요할 만큼의 어떠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정말 알고 싶을 따름입니다. 네. 앞으로 이 노선에 대해서 그저 막연한 불안감으로 주민들의 이 불안감을 치부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진지한 자세로 정치권에 계시는 여러분들의 책임 있는 자세로 저희와 협의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께서도 조금 더 지난 저희가 바라보고 있는 상도병설 유치원의 그 집안 붕괴 사건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성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저희 항동 주민들의 불안한 목소리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같이 테이블에 나와서 협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주민들의 바람만큼 조속한 묘안이 나오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동지구 현안대책위의 강선인 부위원장 연결해 봤습니다. 어제 아침 8시 50분경 강남구 삼성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아파트에 살던 주민 8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지고 주민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주민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부터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화재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중랑구가 올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됐습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마을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삶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추진됩니다. 보도에 김동은 기자입니다. 학교에만 의지했던 공교육 방식에서 벗어나 온 마을이 교육에 참여하는 새로운 교육 모델로 자리 잡고 있는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 지난 2012년 시작된 이후 중랑구가 올해 처음으로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으로부터 10억 원을 지원받고 자치구 예산까지 모두 15억 원이 혁신교육을 위해 투입됩니다. 교육의 역할이 이제 학교에만 기대되는 건 아닙니다. 이제 마을과 협력하는 그런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되어 왔고요. 또 학생이 주체가 되는 수업과 학교 교육과 과정이 삶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게끔 그래서 민간학이 주축이 되는 그런 혁신지구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혁신교육지구 지정에는 민관학 협력으로 마을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고 교육 발전에 새 도약을 마련하겠다는 구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구는 모두 20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마을 해설사와 함께하는 체험활동과 텃밭을 활용한 생태교육, 마을 강사를 활용한 전래놀이 프로그램 등 교실 수업을 마을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령 신장이라든가 학교 환경 개선 사업이라든가 또 학생이 주가 되는 혁신 교육 사업이라든가 어느 보면 사업이라는 게 중첩되는 것도 있고 또 상반되는 것도 있는데 서로 연관성이 있게끔 그런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조성을 할까 합니다. 온 마을이 함께 교육의 새바람을 준비하고 있는 중랑구. 교육 불모지라는 오명을 탈피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마포구 대흥동에서 창전동으로 있는 경의선 숲길공원 연결로 공사가 최근 마무리됐습니다.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어 소송까지 이어졌던 사업인데 타협점을 찾으면서 주민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경의선 숲길공원 서강로 인근 왕복 8차선 도로 위로 아치형 보행육교가 놓였습니다. 폭 3.8m, 연장 125m 규모, 대흥동과 창전동을 구름다리로 이으면서 끊어졌던 경의선 숲길공원 마지막 구간이 최종 연결된 겁니다. 디귿자형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돼 있어서 그 이용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고 여기에 연결로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이 그동안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이 구간을 건너기 위해 40m 떨어진 곳에 횡단보도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지하 매설물로 인해 가까운 곳에 횡단보도를 만들 수 없었던 것, 아치형 보행육교가 생기면서 디귿자 형태로 돌아가야 했던 불편도 덜게 됐습니다. 한경을 건너다니는데 네. 이게 돌아서 가는 불편이 있었는데 이제는 직접 가니까는 좋죠. 지금 편리하잖아요. 직접 이래 올 수 있으니까. 보행육교가 사유지 건물과 인접해 있어 설치를 반대했던 주민들과는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향후 건물을 신축할 경우 육교 위에서 건물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연결로를 만들어주기로 한 것입니다. 이로써 구청과 육교 설치를 반대했던 주민 간 소송도 모두 취하됐습니다. 저희 연결로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상가 건물이니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서로가 이렇게 좀 양보해가면서 경의선 숲길공원에서 유일하게 끊겨 있었던 곳, 보행육교가 설치되면서 용산구 효창공원에서 가자역까지 7.7km의 공원이 이제는 온전한 하나의 길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선입니다. 지난달 착공한 GTX A 노선에 대한 지역 반발이 큽니다. 대부분 노선 변경을 주장하고 있는데 용산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후 주택 밑을 통과하는 노선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용산구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봅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형형색색의 피켓이 눈에 띕니다. 용산구 후암동과 가롤동 그리고 동자동 일부 주민들이 집회를 연 겁니다. 피켓엔 노후된 주택 지하로 GTX A가 지나가는 걸 반대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많은 집들이 너무 낡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집이다 보니까 6, 70년 집, 거의 100년 된 다집도 그런 집들이 많아요. 여기는 위험 안 할 수가 없죠. 주민들은 GTX A 노선이 용산공원으로 우회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당초 노선에선 용산공원으로 지나가도록 계획돼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공사 비용과 그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임의로 이 공사 구간을 변경을 하고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그냥 시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용산구에서 GTX A 노선에 포함된 토지는 266필지로 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800명이 넘습니다. GTX A 노선에 대한 민원으로 지난달 내내 업무가 마비됐던 구는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토부가 좀 설명을 부족했어가지고요. 12월 11일 날 의견서를 제출했으니까 국토부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부분을 좀 답을 이제 주셔야 할 때라고 보고요. 국토교통부에선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따라 관계 기관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의견은 사업 시행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시행자가 설계대로 안전하게 시공하도록 관리 감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GTX A에 대한 노선 변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추가 집회를 열 예정이어서 당분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이재용입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이 신년사를 통해 2019년 의회 운영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핵심은 함께 잘 사는 서울시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는 건데 신년사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지나간 시간은 늘 아쉬움을 남깁니다. 특히 우리 서민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 우리 청년들의 취업난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신년 목표는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은 기해년 신년사에서 우리 사회는 장기화된 저성장, 저고용 기조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여기에 불공정과 불평등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포용을 제시했습니다. 성장의 속도가 아닌 포용을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함께 성장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육 수준, 노동의 질, 소득과 부의 격차를 점차 좁히고 삶의 만족도와 행복의 격차를 줄여나가야 합니다. 성장은 지속 가능한 성장일 때에만 의미가 있고 지속 가능성은 많은 사람들이 고루 행복할 때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새 서울시의회 운영 목표인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는 올해 서울시 예산안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복지, 즉 보편적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포용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어린이집 전면 부상 보육, 서울시 고교 친환경
학교 급식 등을 전국에서 제일 먼저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보편적 복지를 이끌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여러분의 지치고 힘든 일상을 변화시키고 배제 없는 포용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다음 달 22일 열리는 제285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2019년 의사 일정에 돌입합니다. 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엄종규입니다. 종로구의회가 지난 4일 신년 인사회를 열었습니다. 인사회에는 유양순 종로구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 11명과 김영종 종로구청장, 구청 간부 등이 참석했습니다. 유 의장은 인사말에서 구청과의 협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 경제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랑구가 상습 정체 구간인 봉화살로 일부 구간의 확장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중화역 3번 출구에서부터 중랑역로 앞까지 총 122m 구간으로 이번 사업으로 한 개 차로가 늘었고 보도도 종전보다 2m 이상 넓어졌습니다. 구는 이번에 준공된 구간과 연계해 이화교 앞까지 나머지 구간들도 2022년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제로페이 서울이 시작된 후 보름 동안 전체 결제 건수가 1,600여 건에 불과하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하루 평균 93건, 앱 구동하고 QR코드 찍고 결제 승인까지 빨라야 20초, 길게는 수분까지 걸리는 시스템에 매력을 느낄 만한 당근이 부재하다는 지적입니다. 수수료 제로도 좋지만 불편함 제로도 시급한 현안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